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카페 공부에서 저희가 찍으러 왔을 때 이후로 한 5, 6개월 만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먼저 카페인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에서 횟수로 5년차 카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하나라고 합니다.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일단은 제가 2018년도 9월에 처음으로 카페 레미니센스 1호점을 오픈했고요. 2020년 9월에 카페 레미니센스 2호점 소양점을 오픈을 했고 지금 세 번째 공간으로 오브 유러피안 에스프레소 바 이렇게 총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지금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다들 놀라시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대학생 때는 이제 사회학이랑 법학을 전공했고요. 물론 제가 뭐 전공을 했던 분야도 너무 좋아하는 분야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조금 더 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카페라는 공간을 너무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카페에서 일을 시작해보자, 커피를 배워보자 라고 해서 서울로 바로 가서 커피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춘천에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컨설팅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컨설팅 과정에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에스프레소 바 하면은 이탈리안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탈리아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많은 에스프레소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메뉴들을 조금 다양하게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바가 아닌 유러피안 에스프레소 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카페 같은 경우에서는 아메리카노 주문량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 중에 어떤 메뉴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저희도 사실은 분명히 에스프레소 바이지만 아메리카노 주문이 압도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물론 점심시간에 그 직장인분들이 테이크아웃을 해가실 때는 아메리카노나 좀 이제 점심에 테이크아웃용으로 즐기실 수 있는 메뉴들을 많이 준비를 해줘서 그 메뉴의 주문량도 많은 편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에스프레소 주문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일반 카페에 비해서 단가는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카페와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따로 없으실까요? 저희가 에스프레소 한 잔의 단가가 2,000원이거든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객단가가 물론 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을 준비한 게 조금 한 잔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잔을 즐기시다 보면은 또 그 매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도 하고 사실 그렇다 한들 이제 보여지는 것만큼 바쁜 정도에 비해서는 매출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뭐 들어가는 재료나 단가에 비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매장 2군데가 더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기존 매장은 약간 커피도 우선적으로 하는 매장이긴 하지만 디저트를 같이 내어드리는 디저트 카페로서의 이미지가 좀 공고하게 있었어서 저희 브랜드가 다양한 커피를 이렇게 전문성 있게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나 브랜딩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험으로서의 에스프레소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접근성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표님의 카페를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모든 컵에도 오브 유로피안의 로고가 박혀 있는 걸 보면은 디테일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카페 운영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요즘은 아무래도 카페를 그냥 맛으로만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이미 맛있는 공간은 너무 많고 그 매장에 방문하고 싶은 어떤 손님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로고 디자인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줬기 때문에 로고 플레이도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에스프레소 바는 사실 컵을 쌓아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컵 디자인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진을 찍으셨을 때 이 사진만 봤을 때도 아 여기가 어느 곳이구나 모든 분들이 아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인쇄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대표님이 이제 다 준비하시고 오픈을 하신 상황에서 딱히 고민 안 해도 됐었는데 괜히 고민했다 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가게를 몇 년 차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카페 창업을 하실 때 좀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저한테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주변의 상권을 신경 쓰지 마라라는 답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제가 하려는 자리 근처에 어떤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는 어떤 거를 팔고 얼마에 팔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메뉴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의식하거나 주변을 좀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미 카페는 너무 과포화 상태이고 제가 지금 어떤 메뉴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이 세상에 절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메뉴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메뉴를 하더라도 본인만의 독창성이나 소신을 가지시고 좋은 재료를 쓰신다던가 좀 아니면 조금 더 손 더 가더라도 조금 더 정성을 다한다거나 하시면은 분명히 차별화가 될 것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메뉴들이나 자신이 자신 있는 부분을 가장 좀 어필을 해서 그 부분을 디벨롭 시키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승부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비 대표님들께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에스프레소 바를 창업을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에스프레소 바를 창업하려면 이거 하나는 그래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커피도 그렇고 음식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바라는 매장 특성상 정말로 회전율이 빠른 편이고 손님들이 이제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이 퀄리티 컨트롤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첫 잔하고 마지막 잔하고 맛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실내 습도가 갑자기 올라갔다거나 그라인더 자체에 발열이 발생을 했다거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를 하신 뒤에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 매장의 직원분들이 모두 다 파트타이머가 아니라 정직원분들만 있거든요. 충분히 훈련이 되고 충분히 이 모든 에스프레소에 가해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만 저희가 커피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주얼보다는 결국에는 에스프레소는 맛이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커피 머신의 그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페마 261 레전드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레전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다른 매장에서도 지금 다양한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에스프레소에 가장 잘 맞는 머신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261이 저희는 밸런스도 좋았고 텍스처가 되게 좋았던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머신마다 이제 같은 원두로 같은 그라인더를 사용해도 머신마다 그 드러내는 특징들이 좀 다른데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에는 회마가 조금 많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서 회마를 선택하게 되었고 자동 머신이 아니라 수동이 이제 레전드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회전에 대비해서 3그룹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자동 머신은 이제 3그룹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레전드 수동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동 머신을 사용하는 게 에스프레소 매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되게 즐겁게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원두가 원래 처음에는 오브 시그니처 블렌드 한 가지였는데 다양하게 여러 잔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디카페인 싱글 오리진도 추가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두 잔을 내릴 때에 약간의 세팅 값의 차이나 아니면은 세세한 차이를 수동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일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번거롭긴 하지만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표님 카페에 대표님만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목표
사실 제가 지금 매장을 이제 여러 개를 늘려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다 정직원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횟수로 5년째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를 위해서 서울에서 춘천까지 홀로 내려와서 같이 저와 있어주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인생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저도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입장에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저희 매장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커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양한 분야로 이제 브랜드를 확장을 해서 지금 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더 많은 가족들이 되고 이 가족들이 더 나이가 들어도 뭐 사무직으로 좀 빠진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오랫동안 함께해준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오브 유러피안 에스프레소 바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매장 컨셉을 잡을 때 이제 유러피안 에스프레소 바라는 컨셉 자체가 시즌별로 나라를 바꿔서 그 나라에 대한 뭐 그 나라의 유명한 뭐 에스프레소 메뉴라던가 뭐 그 나라 하면 생각나는 요소들을 더한 뭐 메뉴를 개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다양한 시즌을 기획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이따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매장 뒤에 있는 스크린에는 지금 현재는 시즌이 파리라서 이제 파리의 영상들을 계속 출력해두고 있고 이제 파리에 어울리는 메뉴들, 뭐 프랑스 초콜릿을 활용한 메뉴들이라던가 파리 하면 생각나는 바게트를 활용한 약간 가벼운 핑거푸드 이런 식으로 시즌적인 메뉴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 들러주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똑같은 공간이 아니라 뭐 시즌이 바뀌어서 오셨을 때는 새로운 또 그 나라를 여행하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컨셉을 기획을 하게 됐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 매장에서 보여드릴 수 없었던 다양한 커피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자아 실현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기존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직원 친구들도 다양한 커피를 조금 더 접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 매장은 이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내가 한 군데 매장에서 이제 계속 고여있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에서 새롭게 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으로서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기획하게 된 것도 있었어서 그런 많은 요소들이 합쳐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